오늘의 시승차 좀 독특합니다. 무난한데 독특해요. 이상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2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기아의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시승해봤습니다. 일단 가속을 시작하는데요. 언덕 올라가는데 울컥거리는 게 없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거든요. 기아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입니다. 구독 누르고 함께 출발하시죠. 먼저 기아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내용부터 확인해보죠. 기아가 공개한 2024년 판매량입니다. 여기 보면 스포티지가 58만 7,717대로 가장 많이 팔렸어요. 국가도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것만 20만 대가 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해외에서 생산해서 판매한 게 있는데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21만 대나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생산했어요. 미국 공장에서도 9만 7천 대나 생산해서 판매했고요. 중국에서도 2만 대나 생산해서 중국에 13,000대, 중동에 6,000대를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총 58만 대를 판매한 건데 기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그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차 스포티지는 글로벌 시장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어지간히 눈에 띕니다. 저는 심지어 아프리카 옆에 있는 모리셔스라는 작은 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스포티지가 있었어요. 이게 괜히 반갑잖아요. 자, 시승 시작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거 바로 지난 모델에 듀얼 클러치 DCT 변속기를 넣으면서 울컥거린다는 단점,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8단의 자동 변속기로 바꿨어요.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도 변속이 부드럽게 이어지죠. 여기가 저희 사무실 뒤에 있는 언덕이라 자주 오는 곳인데 여기가 DCT 변속기들의 지옥 같은 곳이죠. 언덕길이라서 변속 단수를 잘못 맞추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울컥거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밟으면서 올라가 보면 갑자기 후루룩 힘이 빠진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변속이 이상하게 일어나면서 차가 약간 바보처럼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지금 이 차는 괜찮습니다. 이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상품성 개선 모델을 내놓으면서 바뀐 건데 이게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차가 나온 직후 한 달쯤 있다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있기도 했고요. 이 차가 워낙 익숙하고 잘 팔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시승 행사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가격이 특히 인상적이에요. 견적을 내볼까요? 홈페이지에서 기본 모델을 선택하고요. 그래도 12.3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옵션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딱 하나 옵션 선택하면 기본 2,836만 원에 119만 원 내비게이션 추가해서 2,955만 원이에요. 의외죠? 이 크기의 SUV를 3천만 원 아래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 최근 전기차들을 보면 어지간한 차들이 5천만 원이 넘어가고 3천만 원 SUV 거의 찾기 힘든데 스포티지의 가격, 이거 가성비로 정말 괜찮은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시승으로 돌아와서 주행을 이어갑니다. 이 차의 특징은 무난함이에요. 1.6L 엔진은 180마력인데 이 최고 출력은 5,500rpm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 출력을 쓸 일은 일상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터보가 들어가서 낮은 엔진 회전에서도 충분한 출력이 나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여기에 47.7kW의 모터를 추가한 건데 요거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최근에 르노의 그랑콜레어스나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이보다 2배, 3배 강력한 모터를 넣어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차의 모터 출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죠. 주행 모드는 4가지입니다. 에코, 노멀, 스포트, 마이드라이브까지 있는데 사실 노멀과 스포트 정도를 평소에 쓸 것 같아요. 운전대의 무게와 페달의 반응 속도 2가지가 바뀝니다. 변속기는 다이얼 타입인데 이건 좀 불만이에요. 전진 후진이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속기로 바꾸면 좋겠는데 이걸 기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운전대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변속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있으면 좋다 정도의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행 느낌 이게 중요한데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이지만 터보렉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팅을 했고요. 부드럽게 가속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도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것이라 정말 좋아요. 와인딩 도로, 언덕 이런 데를 달려봤는데 주변의 소음이나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적당한 수준입니다. 변경 모델이 나오면서 소음을 개선했다 이런 보도자료 내용도 있었는데 아주 조용하단 건 아니지만 깡통처럼 통통통 튀는 소리, 저렴한 차에서 나던 그런 소리들은 이제 전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승용차처럼 패밀리카로 편하게 탈 수 있는 구성이에요. 스포티지는 길이 4.7m가 조금 안 되고요. 폭은 1.86m, 휠베이스는 2755mm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차장에도 쑥쑥 잘 들어가죠. 근데 실내는 성인 4명이 타기도 적당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택시로 쓰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LPG 모델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 차 기아 스포티지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SUV라고는 하지만 기아의 스포티지는 도시명 크로스오버의 원조 같은 모델이잖아요. 90년대에 나왔던 1세대 스포티지는 정말 전 세계 자동차 역사에 남을 걸작이었고요. 지금의 스포티지 역시 그때의 컨셉을 잘 살려서 승용형 SUV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차종입니다. 적당한 가격에 많은 옵션과 기능 그리고 다양한 선택의 폭까지 기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대표 차종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감사합니다.